스포츠 역전주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특징주에 대한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시장의 조정이 왜 이런 건지,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지 시장 점검도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두 분 모셨는데요. 다을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 낙폭이 오전에 비해서 더 커졌습니다. 왜 이런 하루살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는 건지 정말 고민이 많은 분들한테 좀 깊을 것 같아요. 먼저 이성웅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오늘의 하락,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보세요? 1차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가장 낙폭이 큰 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제일 많이 지금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지금 현재 보면은 LG엔솔루션이 5.19% 하락, 그리고 이 포스코홀딩스가 5.3%, 삼성 S대가 5.64% 지금 거래소에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종목들이 전부 다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5.85%, 그리고 에코프로가 6.5%. 그러니까 파나소닉의 악재를 테슬라가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대로 좀 받는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아쉬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 정례 회의 때 기준금리에 대한 동결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 통화 정책 긴축에 대한 완화 기대감 때문에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었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이 우리나라도 원래 들어와야 되는 현재 상황이었지만, 뭐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주를 비롯한 좀 악재가 좀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상 차익 매물을 더 이끌으면서 지금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뭐 이제 실적이 좀 오전에 좀 발표됐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가장 큰 어떤 그 EPS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반도체 주들을 비롯한 IT 주들의 좀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생각보다는 실적 회복세가 좀 늦을 것이라는 좀 의견도 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실적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4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예전보다도 좀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장사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전에는 이 시장이 좀 펀더멘탈로 설명이 안 되고 수급적인 면에서 설명이 가능했던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실적 발표를 계기로 실적 시즌을 계기로 이제 펀더멘탈에 대한 좀 그 분포도가 좀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실적마저도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낮아지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어떤 그 호재, 모멘텀이 정말 부족하다라는 걸 오늘 시장으로 보면 좀 느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모멘텀이 부족하다. 일단 뭐 하락에도 여러 요인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좀 뒤섞인 이런 느낌도 들고, 거기에 플러스가 모멘텀 부재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지수 하락이 한 2달 정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반등도 그만큼 기다려지거든요.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지수 반등을 좀 견인하게 될까요? 네, 시장 자체를 반등시킬 수 있는 모멘텀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현재 우리 시장에는 뭐 딱히 강력한 모멘텀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목요일 새벽에 나올 이 FOMC 회의 결론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서 확전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시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되는지 안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 BOJ 일본 쪽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 환율도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좀 탄력적으로 반등을 하기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거를 하고 좀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이스라엘 쪽에서의 악재가 해소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확전이 어느 정도 확전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신뢰가 생기고, FOMC 회의 이후에 주가 흐름이 좀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에도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조건 자체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 매수 유입도 중요할 거고 전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 또 가장 주목하고 있는 FOMC 회의 결과까지 봐야 된다 정리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성웅 차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시장 반등 모멘텀 강력한 재료 이거 하나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뭐 어떤 걸까요? 우선 지금 그 반도체 업종에 대한 뭐 디램 가격의 상승이 그나마 좀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 반도체 부분 실적이 그나마 좀 들어줬던 부분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적자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폭을 축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디램 가격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상승세가 계속 좀 지속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 재고 조정이나 이런 노력을 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2차 전지줄에 대한 차익이 너무 많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주들의 어떤 강력한 어떤 그 대외적인 뭐 이런 전망이나 그런 것보다도 이 수주가 대형 수주가 몇 개가 좀 터져줘야 그런 이제 강력한 이제 이런 투매나 이런 부분이 좀 진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참 정돈되지 않은 시장인 것 같은데 그럼 투자자들은 오늘 이제 오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오늘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지 좀 투자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이 많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분할 매수의 관점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나라 증시의 하락은 저도 예상치 못했었던 수준의 하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 정도 낙폭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현금 비중이 충분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는 현금이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일단 뭐 내재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기업에 뭐 신용이라든지 미수를 사용해서 무리한 매매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긴 합니다.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나면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과대 낙폭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뭐 PBR도 0.9배 이하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반발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금이 많은 분들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현금 비중이 없고 주식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무리해서 매매하고 계신 게 아니라면 조금은 버텨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발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온다라는 전제하에 현금이 있으신 분은 분할 매수, 현금이 좀 없다라고 하신다면 무리하지 말고 일단은 좀 버텨보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게 지금 이재규 본부장님의 의견입니다. 그럼 이성웅 차장님은 오늘 오후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오늘 오후도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 봤을 때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도 뭐 2,150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떨어져서요. 네, 근데 그만큼 그러면 2,150까지 안 갈 수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냐? 이걸 또 뭐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없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밑에 하단은 또 갈 수 있다라는 마음은 좀 있는 상황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그 어떤 종목이든 어떤 이 섹터든 이 선대응보다 후대응 하신 게 제일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어서 뭐 지금 현재 앞으로 오를 것이다 뭐 다 마냥 어떤 기대감보다도 뭐 금리 통화 정책 뭐 이거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한 이후에 또 실적이 지금 많이 발표되잖아요. 네.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확인하고 들어가는 부분이지 실적에 대한 예상으로 들어가는 이런 좀 선대응하는 플레이는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물론 이제 지금 진짜 역사적 진짜 뭐 2019년 이후로 본다고 하면은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정말 펀더멘탈적으로 싼 가격은 맞은데 이 펀더멘탈만 지금 시장으로 지금 접근하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좀 급하게 하시는 것보다도 현금 그 주식 종목을 좀 어느 시기 때는 매수한다는 관점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는 게 하지만 지금 현재는 성급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나 판단됩니다. 선대응 플레이는 다소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무엇보다 이 금리 방향을 확인하고 들어가고 실적도 확인하고 들어가고 이런 전략을 주셨어요. 금리가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이번 주 목요일 새벽인데 FOMC 이후 시장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저는 당연히 상방으로 상방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FOMC 회의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올랐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파월 의장이 뭐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으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불확실성의 제거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반등이 시작이 됐으면 좋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이 FOMC에서 동결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은 누구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만 가지고 시장이 반등을 한다라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스라엘 쪽에서 어쨌든 좀 긍정적인 뉴스가 들려줘야지만 뭐 유가가 지금 빠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확전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에서 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감소하게 된다면 뭐 유가도 빠지고 미국에서의 이제 금리 동결을 이어서 환율 달러 강세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잘 해줘야겠죠. 그래서 2차 전지와 반도체는 계속해서 우리가 팔로우하면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앞으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FOMC 이후 시장 방향이 어디로 갈지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전히 현 구간 코스피는 1.2%, 코스닥은 2.5%의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에서 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잘 가는 쪽도 있고요. 또 시장의 발목을 잡는 쪽도 있어서 오늘 다양하게 섹터에 대한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해요. 어떤 섹터가 오늘 꼽혔는지 정리 먼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섹터는 역시나 2차 전지겠죠. 오늘 시장 하락의 주범이 좀 되고 있는데요. 앞서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5% 가깝게 급락을 합니다. 이미도 테슬라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이 파나소닉의 배터리 생산 축소 소식이 투자 심리를 더 악화시킨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2차 전지 관련주가 대체로 약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화장품 관련주들도 보겠습니다. 2차 전지와 반대로 뭐 강력하게 시장을 이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는 섹터가 아닐까 싶어요. 화장품주 중국 광군제 기대감에 지난주에 한번 오른 적이 있죠. 오늘은요, LG 생활 건강을 비롯해서 화장품 가격 인상 소식이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던 화장품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 인상과 함께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연결이 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증가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졌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부진한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 15%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현재는 10% 강세, 그 밖에는 뷰티스킨, 마녀공장 등도 뭐 17%에서 25%까지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AI 그리고 로봇주도 보도록 할게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로봇주, AI 관련주가 시장 내 주요 테마로 부상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하지만 약 2달 전부터 시장 부진과 함께 관련주들의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에요. 물론 어제는 저가 매수세 유입에 깜짝 반등을 보이기도 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AI 관련주 가운데서는 코난테크놀로지, 엑셈 등이 뭐 7%에서 10%까지 현 구간 하락을 하고 있고요. 로봇주 가운데서는 두산로보틱스가 어제 급등을 뒤로하고 현재 8% 하락, 유진로봇과 뉴로메카도 2에서 4%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한 섹터들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현 구간에서 과연 이들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산다, 안 산다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먼저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두 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성홍 차장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뭐 테슬라 국내 2차 전지 연관성 많이 떨어진다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테슬라가 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 대장이다 보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향방은 어떨까요, 2차 전지? 우선은 안 좋은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만 본다고 한다면 정말 지금 그 상황이 뭐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 4분기도 그렇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 장담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은 어떤 주가에 좀 더 선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산다라는 것보다도 굳이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지금 현재 제가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을 뭐 좋게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리튬 가격도 하락에 대한 부분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이제 GM이나
전반 기업들의 전기차 그런 기업들의 이 목표치를 좀 낮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당장 올해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 뭐 1분기까지의 어떤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뭐 또 양극재 기업들의 뭐 수출도 지금 감소세가 좀 그 가격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낮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어떤 실적으로 면에서만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에도 부침을 겪을 수 있겠지만 저는 주가에 좀 이미 좀 많이 좀 선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어느 제 선에 좀 다 오지 않았나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성급하게 좀 매도하는 부분보다도 오히려 종목들을 선별해서 이 과도하게 떨어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2차 전지와 관련되면은 주로 이제 양극재, 뭐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들이 1순위로 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셀 업체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응급제하는 그런 기업들, 이렇게 좀 스펙트럼을 넓히면서 종목들을 매수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만 나왔을 때 에코프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기업들, 양극재 기업들만 볼 게 아니라 좀 넓혀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악재는 선반영되었다. 2차 전지에 대한 의견이었고요. 이재규 본부장님도 역시나 2차 전지에 대해서 산다. 5의 의견이었거든요. 어떤 배경이었을까요? 네,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낙폭이 상당히 과했죠. 네. 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오늘 하락 같은 경우도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현금 비중이 충분해서 오늘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투자자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일단 단기적인 낙폭이 과하다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 낙폭이 굉장히 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세적인 반등을 논하기에는 아직까지 뭐 대외적인 여건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저만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테슬라라든지 뭐 GM이나 포드에서도 대체적으로 이제 뭐 공장 건설을 지연한다든지 뭐 생산을 늦춘다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계획을 바꾸고 있다라는 것은 어쨌든 조금씩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초에 2차 전지를 봤을 때만큼의 엄청난 메리트는 좀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는 것은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발 매수라든지 단기적인 반등을 어느 정도 노려보는 것은 현재 상황에선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우리가 액션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유를 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중 조절을 어느 정도 해가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산다, 5의 의견으로 일치가 됐으니까 여러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섹터죠. 화장품주. 오늘 유일하게 좀 빨간불을 시원하게 내는 섹터가 아닐까 싶어요. 화장품 가격이 11월, 내일이죠. 인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일단 화장품을 저는 굉장히 많이 쓰는 입장에서 저의 지갑은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투자 관점에서 가격이 오르면 수익성하고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주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가격을 많이 올려봤자 많이 안 팔리면은 뭐 특별하게 안 하는 게 같고요. 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제조 화장품 업체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제 그 전에 이제 중국 쪽에서의 연관이 많이 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중국의 뭐 관군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또 주가가 또 이제 왔다 이렇게 등락폭을 좀 가져갈 수 있겠지만, 이제 화장품 업체들은 이제 중국 쪽에서의 비중을 낮춰야 되는 게 숙제로 좀 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 중국도 그렇지만 단체 관광 유입됐을 때 옛날보다 소비 패턴이 많이 틀려졌어요. 그전에는 우리나라의 럭셔리 뭐 가격이 많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이 럭셔리 프리미엄 화장품 샀지만 지금 이제 중국 관광객들도 이제 명동에 가다 보면은 중저가 어떤 인디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좀 높아졌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LG생활건강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방 대표적인 그 기업들이 이 중국 쪽에서의 의존도를 낮추는 게 1차적으로 숙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보다도 다른 이 중소형 그 화장품 업체의 주가가 더 이 선방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중저가 브랜드 또 인디 브랜드 그 상품에 대한 라인업이 굉장히 좀 다양해지고 중국 쪽의 의존도가 이런 큰 기업들 대비해서 굉장히 낮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장품 가격을 올리고 떨어지고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거에 대한 어떤 향후에 어떤 사업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체질 개선이 1차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뭐 중국과의 연동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과 연관돼서 뭐 중국 정치적 상황과 연관해서 접근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중국 쪽 비중을 낮추는 게 좀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화장품주. 그렇다면 이재규 본부장님도 역시 안 산다의 의견이었는데 그래도 아모레퍼시픽 주가만 놓고 보면 오늘 실적 부진에도 주가 뭐 급등 10% 이상이잖아요. 이걸 저희가 의미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거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오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제가 감기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오늘 자회사를 흡수합병하겠다라는 모멘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이 화장품주를 보는 관점 자체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CNC 인터내셔널 같은 규모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약세를 계속해서 보여왔죠. 근데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자회사를 흡수합병을 하는데 이 자회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CNC 인터내셔널 같은 성격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들어오게 되면 아모레퍼시픽의 매출 자체가 좀 다각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인 화장품 시장에 대한 뷰, 특히나 이 대형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저는 계속해서 좀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CNC 인터내셔널 같은 규모가 좀 작은 브랜드들, 뭐 인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주 오늘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두 분 모두 일단 현 구간에서는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그렇다면 마지막 섹터입니다. AI 로봇주 시장 내 주요 테마이기도 하고 기대감도 컸지만 최근에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팻말 한번 들어주실까요? 두 분 다 AI 그리고 로봇주에 대해서는 오해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일단 뭐 대표적인 성장주다라고 저희가 보는데 주가가 워낙 또 반토막이 났었다 보니까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보유자의 고민도 있고요. 신규 진입에도 역시 고민 있긴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이 좀 편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로봇주도 좀 대표적인 좀 성장주기 때문에 이 고금리 영향으로 이 주가에 대한 그 하락폭이 굉장히 좀 심한 그런 상황이고 AI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제 로봇주도 그렇고 앞서서 말씀드린 2차 전지주들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몇 년 후에 그러니까 당장 어떤 실적이 나오는 구조는 아니죠. 몇 년 후에 그 5년, 10년 후에 그런 그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미리 지금 작년과 올해 상반기 때 좀 땡겼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주가가 어떤 펀더멘탈 상으로 지금 그 돌아오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일반 뭐 2차 전지를 제외하고 다른 테마주들 대비해서는 확실히 이 성장주로 계속 부각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1차적으로 이 대기업들이 지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협업이나 이런 부분은 중소형 업체를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성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로봇에 대한 투자가 단순 어떤 산업의 발전이 아니라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 좀 계속 저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재규 본부장님도 매수 괜찮겠다, 산다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지금 AI와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달 정도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크게 내려올 때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버텨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조정을 저는 좀 받았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직전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연말에는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시장 점검하면서 주요 섹터들의 흐름과 전망까지 다뤄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